네, 오늘 장이 다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은 강한 상승으로 화답을 해줬죠. 그 안에서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하게 쳐다봤던 종목은 무엇일지, 수상한 냄새가 난 수상한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인기 검색 탑 10을 통해서 내일장 흐름 전망해 보겠습니다. 엠비엔골드 정석일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개편한 이래로 처음으로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오른 것 같아요. 네. 진짜 오랜만에 올랐어요. 사실 최근 또 이틀 동안에 특히 코스닥을 기준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또 약세가 맞아요. 나왔잖아요. 그래서 또 시장이 생각보다는 되게 센 매도가 나왔다. 이런 평가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최근에 뭐 유가가 워낙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게 계속 뭐 채권금리도 좀 자극을 하고 이러한 이제 불안 심리들이 좀 지수를 계속 빠지게 만들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들이 다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은 CPI까지만 확인하자. 그리고 나서 뭔가 액션을 취하자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을 거기 때문에 어제 이제 CPI가 발표되고 나서 예상치에 살짝 상회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세부 항목들을 뜯어보면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좀 비교적 좀 잘 잡히고 있다라는 흐름들도 좀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좀 안도감을 갖고서 오늘 좀 강한 반등세가 좀 진행이 됐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겠어요. 네, 그럼 이런 시장 안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하게 봤던 종목은 무엇일까요? 수상한 종목 업앤다운 10개 종목 테마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2차 전지 내일장은 또 쉬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오늘 올랐어요. 네. 물론 다 맞힐 수는 없겠지만 1위, 3위, 7위, 9위에 2차 전지가 올라왔고요. 눈에 띄는 건 반도체도 많은데 초전도체가 계속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8위 10위권에 올라와 있고요. 어떤 종목인지 열어볼까요? 오늘 시장에서는 에코프로 가장 많이 검색하셨어요. 0.56% 상승으로 마감. 포스코홀딩스 4.54% 상승 마감. 1위부터 10위까지 하락한 게 하나도 없네요. 네, 오늘은 뭐 시장이 되게 좋네요. 네, 그럼 그중에서 가장 궁금해했던 종목 포스코홀딩스부터 보겠습니다. 모처럼 강한 반등이 여기서도 나와줬어요. 물론 많은 종목이 올랐으니까 나홀로 빠지면 너무 속상하긴 한데 그렇죠. 근데 오랜만 했던 게 오늘 좀 뉴스거리가 많았거든요. 포스코홀딩스의 하락도 어느 정도 일단락 될지 앞으로 전망 제시해 주시죠. 일단은 포스코홀딩스랑 오늘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종목들도 최근에 좀 계속 약세를 보이다가 이제 오늘은 좀 반등세, 일자리 좀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거라고 하면은 뭐 결국에는 어느 정도 리튬 관련된 모멘텀이 좀 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섹터로 좀 지속적인 수급들이 좀 유입이 되어야 좀 추가 상승세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최근 시장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은 2차 전지가 워낙 또 부진했었고 또 에코프로가 100만 원대를 좀 깨게 되면서 맞아요. 전반적으로 좀 투심, 2차 전지 쪽을 향한 투심이 이전보다는 많이 약해졌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2차 전지 쪽으로 좀 수급적인 측면이 지속될까를 생각해 봤을 때는 아직은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포스코홀딩스는 뭐 리튬 관련된 모멘텀도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모멘텀들 뉴스나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나와주는 게 좀 필요한데 사실 최근에 또 리튬 가격이 또 좀 빠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포스코홀딩스가 오늘은 조금 반등세를 좀 보이긴 했는데 이 흐름들이 좀 지속될까라는 좀 약간의 저는 좀 의문점이 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지금 시장이 또 반등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선택지가 되게 많아졌어요. 이제 뭐 그동안 빠지던 반도체들도 한번 쫙 세게 올라오고 최근에 또 바이오 쪽으로도 수급이 순환하는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들을 좀 고려하게 되면은 이 시총이 큰 포스코홀딩스가 좀 상승세를 당장은 세게 지속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저는 그런 평가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리튬 가격 하락을 꼽아주셨는데 포스코홀딩스가 10월부터 리튬 생산이 본격화돼요. 네네. 그러면은 당장에 이 가격이 좀 아쉬움은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리튬이 중요한 포스코홀딩스였잖아요. 그렇죠. 이 생산이 본격화된다라고 하면은 또 한번 시장의 분위기를 좀 환기시킬 만한 역할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일단은 포스코홀딩스라든지 뭐 포스코 계열들이 전반적으로 요즘에는 2차 전지 쪽으로 사업들을 계속 확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모멘텀을 계속 눈여겨봐야 되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포스코 퓨처엠이 있죠. 포스코 퓨처엠 양극재도 만들고 이제 음극재도 이제 생산을 합니다. 근데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양극재를 계속해서 생산을 하게 되면은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포스코 홀딩스에서 조달하는 그 리튬의 양도 같이 증가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포스코 홀딩스도 계속 좀 상승세가 나왔던 게 리튬 가격이 계속 오르고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전망은 워낙 좋다 보니까 결국은 이 수요가 계속 이어질 거다 이런 전망으로 시장을 좀 땡겼어요. 근데 현재는 그 리튬 가격들이 최근 들어서는 좀 조정을 받고 있고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중국의 리튬 생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기업들도 최근에 계속 증설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생산량이 좀 늘어나는 추이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으로 최근에 리튬 가격이 좀 빠졌기 때문에 이 전에 봤던 좀 평가와는 약간은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된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도 2차 전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또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좀 강력한 모멘텀을 받으면서 상승세는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지만 예전처럼 보여줬던 그런 센 어떤 추세적인 강한 상승세는 현 수준에서는 조금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느 정도 좀 변동성을 거치면서 좀 물량을 좀 소화하는 과정들이 충분히 더 진행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럼 포스코홀딩스 다운 의견 주셨는데 네. 이게 에코프로라던가 오늘 여기 올라와 있는 2차 전지 또 뭐 있을까요? 포스코 퓨처엠이라던가 네. 다른 2차 전지에도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아니면 지금 리튬을 집어주셨으니까 포스코 홀딩스만 다운 의견이신 건가요? 일단 제가 오늘 의견을 드린 건 2차 전지 관련주들을 그냥 전반적으로 다 이제 좀 다운 의견을 좀 제시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2차 전지 쪽에 대한 전망이 이제 조금 약간 수급적인 측면이 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결국에는 2차 전지 쪽들은 이전부터 이제 멀티플이나 이런 것들 세게 받으면서 많이 땡겨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수급적인 측면, 수급적인 이벤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있었던 뭐 MSCI 지수 편입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다 소멸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수급적인 이벤트는 지금 좀 부재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영국의 FTSE 이제 지수에 좀 편입되는 이벤트도 사실 남아 있긴 한데 이쪽으로 들어가는 금액은 그렇게 제가 보니까 크진 않더라고요. 한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규모가 좀 따라올 수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왔는데 이 규모가 절대적으로 수치는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전처럼 뭐 강한 상승을 좀 이어가는 거는 다소 좀 어려울 수다라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지금 시장은 계속 순환매가 나오면서 순환매가 나오면서 조금 다른 섹터도 한 번씩 올리고 그리고 또 2차 전지도 돌아가면서 한 번씩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최근에 좀 2차 전지에 대해서 조금은 좋게 보고 있었던 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르기도 하고 거기에 수급도 동반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주가 상승이 멈추긴 했지만 지금 뭐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랑 포스코홀딩스의 차트를 보면은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기보다는 좀 옆으로 횡보하고 있고 최근에 양극재 가격도 다시 조금씩 올라오고 양극화물질 가격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으니 지금부터는 더 빠지기보다는 횡보하면서 이슈에 따라 반응하고 실적에 특히나 하반기에 좋아지게 되면은 그때 또 주가가 반응해주지 않을까라는 내심의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쵸. 근데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면에서 정석윤 매니저는 스탑인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뭐 저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뭐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스타일도 있지만은 조금 이제 빠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실제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2차 전지 쪽들 섹터는 약간의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전에 오히려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수급이 좀 쏠렸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장이 안 좋아서 정말 좀 시장에 큰 대안이 없어가지고 이런 대형주 쪽으로 좀 쏠림이 나올 때 훨씬 더 강력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현재 시장은 이제 좀 시장의 불안감이 좀 완화가 됐기 때문에 대안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반도체도 그렇고 뭐 이런 주요 일반 업종들 쪽으로 다른 좀 수급이 이동되는 흐름들을 최근 들어서 계속 좀 확인시켜 주고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뭔가 수익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선택을 하시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다운인데 단기적으로 저희가 또 내일장을 여쭤봤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운 의견을 주신 겁니다. 포스코홀딩스 알아봤고 이번에는 5위에 있는 일동제약을 보겠습니다. 11% 넘는 급등으로 마감을 했는데 일동제약도 비만 당류랑 엮여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 비만 당류와 엮인 바이오주들이 잘 가긴 하지만 변동도 너무나 롤러코스터처럼 커서 불안하긴 매한가지거든요. 일동제약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좀 믿고 투자해봐도 괜찮은 종목입니까? 일단은 지금 일동제약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뭐 예전에 비해서 사실 모멘텀이 약하기는 해요. 근데 지금 바이오 섹터 안에서 좀 키워드가 이 말씀하신 비만 치료제 요게 좀 계속해서 키워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주가의 탄력도는 좀 더 이어갈 수 있다라는 평가로 제가 지금
업을 의견을 좀 제시를 했고요.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상승이 좀 본격화됐던 이유가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후보 물질을 지금 이제 임상 1상 이제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멘텀으로 이제 주가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그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지금 비만 치료제를 유명한 기업이 뭐 해외 쪽에 노보노디스크라든지 아니면 미국 일라일리, 그렇죠, 이런 업체들이 좀 유명한데, 지금 이 두 개의 업체들의 주가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 시장이 글로벌적으로 조금 조정이 들어왔잖아요. 근데도 안 빠졌습니다. 맞아요. 더 갔어요, 오히려. 더 갔어요. 그래서 오히려 일라일리 같은 경우는 계속 또 신고가를 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바이오 섹터 안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된 키워드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물론 바이오다 보니까 말씀하신 좀 변동성이 꽤 있어요. 바이오는 어쩔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더라도 바이오는 또 한번 상승 탄력이 좀 붙게 되면 한번 큰 수익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정성일 매니저님은 개인적으로 네. 저는 바이오가 관심은 가는데 선뜻 손이 안 나가는 게, 네네. 좋다고 하는 펩트론이 갑자기 고점에서 이유 없이 두 자릿수 급락이 나오고, 그렇죠. 또 아이센스가 물론 최근 시장이 부진했다고는 하지만 이 역시도 잘 가고 있는 혈당 치료제 그 혈당 측정기 관련주로 네. 움직였는데 갑자기 막 또 급락 상위 종목에 랭크가 되고, 좀 무서워서 저는 못 사겠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그런 잔 파동, 이건 잘진 않지만 그 파동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바이오를 투자하실 때는 네. 기본적으로 뭐 위아래로 뭐 10%, 15% 정도는 기본이에요? 열릴 수 있다라고 이거를 사실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바이오는 잘 갈 때는 진짜 엄청 잘 가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빠질 때는 이유 없이 이렇게 갑자기 급락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보통 이제 바이오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중장기적인 모멘텀, 이런 기대감으로만 보통 주가가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정 부분 좀 기대감이 좀 부각됐을 때는 주가의 쏠림이, 그러니까 수급적인 쏠림에 확 나타났다가 이런 모멘텀들이 좀 잠깐 식게 되면은 또 금세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이제 이런 좀 급등락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현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약 바이오를 투자할 때는 꼭 이런 부분들, 변동성이 크다라는 걸 좀 염두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좀 추천을 하는 게, 보통 이제 섹터 안에서 이제 우리가 포트를 구성을 하잖아요, 투자를 할 때. 그러면 이제 바이오 쪽에 이제 비중을 너무 세게 가지면 사실 안 됩니다. 그러면 정신적으로 좀 이제 투자가 힘들어져가지고 멘탈이 나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 쪽에 너무 큰 비중을 두기보다는 어느 정도 한 10%, 작게는 10%, 뭐 많게는 최대 30% 정도의 좀 비중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일동제약 업 의견 주셨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노보노디스크라던가 일라릴리에 대한 예시를 들어주셨잖아요. 네네. 조금 난처할 수 있는데, 일동제약 살 바엔 난 차라리 해외 지식으로 일라릴리 살래 그쵸. 라고 하거나, 혹은 뭐 지금 비만당뇨 일동제약 강해, 근데 펩트론이 대장이지 않았어? 그럼 난 펩트론 살래 라는 분들의 의견이 나은 것 같아요. 어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저희가 탑10 종목들을 이제 다루다 보니까 뭐 네. 제가 다른 거를 굳이 언급을 지금 안 드렸던 건데, 저도 이제 비만 치료제 컨셉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된다고 하면 사실 개인적으로 일동제약보다는 현재 이제 좀 많이 부각되고 있는 인벤티지랩 혹은 뭐 펩트론, 라파스 이런 종목들이 훨씬 더 메리트가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지금 인기 있는 제품이 이제 위고비라는 이제 제품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예전에는 당뇨병 치료제로 나왔을 때는 이게 매일매일 이제 주사를 맞았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제형이 좀 변경되고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만 맞아도 이제 효과가 지속되는 이런 방식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엮여 있는 컨셉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제형 변경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약효를 전달하는 이런 기술들을 갖춘 업체들이 모멘텀이 엮여 있거든요. 그래서 일동제약은 약간 이제 비만 치료제 직접 개발하겠다라는 입장인 거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뭐 라파스라든지 뭐 인벤티지, 펩트론 이런 종목들은 이런 약효를 전달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선호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살짝 정석의 매니저님 얼굴에서 방금 김영민 매니저 얼굴에 스쳐 지나가서 약간 이야기하는 게 딱 콕 집은 포인트가 같아가지고 슬쩍 지나갔는데, 네, 일동제약 의견 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종목은 인벤티지 랩과 펩트론, 라파스다라고 더해주셨고요. 이번에는 6위에 있는 하나마이크론 가보겠습니다. 11.66% 급등했어요. 오늘 뭐 하나마이크론뿐 아니라 많은 반도체주들이 올랐는데, 그쵸. 이 반도체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또 오늘 시장에서
좀 반도체 상승 특징이 좀 보였나요? 어땠어요? 오늘 이제 반도체 종목들의 좀 특징들은 뭐였냐면 전공정 장비가 훨씬 강했습니다. 원래 계속 수공정 이야기만 그쵸. 했는데요. 네. 왜냐면은 우리가 HBM 관련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 혹은 비메모리 관련된 모멘텀들이 계속 부각되다 보니까 사실 후공정 그리고 HBM과 직접적인 수혜를 받으신 종목들이 훨씬 강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일제히 전공정 관련된 종목들이 다 올랐다. 뭐 테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이 다 전공정에 해당하는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이 오른 게 오늘 시장의 특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런 종목들이 올랐을까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도 많이 좀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또 하나 나왔었죠. 실제로 모바일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이 진행이 됐다라는 네.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좀 개선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시켜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좀 더 이제 추가로 알아본 바에 따르면은 지금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감산을 지속해왔잖아요. 특히나 이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는 감산 더 세게 해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감산의 이제 재고 조정, 그러니까 재고가 줄어드는 흐름들이 거의 막바지 단계에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 이제 바닥에 잡혔다라는 인식들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좀 이런 전공정 장비들, 약간 메모리와 관련된 종목들의 탄력도가 훨씬 좋았다라는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이 그래서 올랐고 오늘 뭐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도 크게 올랐는데 업 의견 주셨거든요. 네네. 그럼 지금부터 정석윤 매니저는 후공정 땀보다는 조금 더 전공정에 신경을 쓸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우리가 정해줘서 업 의견 주신 맞아요. 거예요? 네. 당연히 이제 반도체는 사실 네. 뭐 전공정, 후공정 이런 거 따질 거 없이 그냥 전반적으로 다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반도체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이제 섹터 중 하나인데 일단 하나마이크론은 약간 얘는 후공정 업체입니다. 후공정 업체이기 때문에 네. 이 업체가 좀 모멘텀을 받는 부분들을 좀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사실 이제 삼성전자의 HBM 관련된 모멘텀 요게 좀 더 하나마이크론의 재료로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HBM도 따지고 보면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이긴 한데 이제 하나마이크론의 수혜를 받는 게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HBM 이제 3를 한 4분기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공급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계속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HBM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른 반도체들도 하나씩 다 이제 붙여가지고 패키징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패키징을 하거나 테스트라는 물량들을 이 하나마이크론이 가져갈 수 있다. 그 기대감으로 계속 주가가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됐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좀 HBM 관련된 모멘텀들이 부각됐을 때 실제로 하나마이크론의 좀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좋게 상승한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역시도 이제 HBM은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생산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제품이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에 대한 모멘텀도 계속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네, 하나마이크론 업 의견 받아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신성텔다테크 보겠습니다. 6.99% 상승 마감했고 선암과 함께 초전도체로 여전히 투자자들의 궁금증을 유발했어요. 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오늘 그 LK99 검증이 부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검증이 우리 국내 연구진에서 네.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LK99에서 초전도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악재 기사가 나왔는데 네네. 근데 원래 옛날에는 이런 기사 나오면 바로 그냥 급락, 맞아요. 하한가 갔거든요. 근데 오히려 오늘 급등을 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오늘 말씀하신 그 내용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내용은 그래요? 확인은 못했고 결국에는 초전도체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뭐 해외 이제 학술지에서도 그렇고 아직은 확인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 훨씬 더 강한 상태죠. 그래서 지금은 이 초전도체 관련된 모멘텀이 좀 약해졌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왜 신성델타테크라든지 뭐 선암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왜 올랐나를 좀 보게 되면 결국에는 선암 때문에 올랐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암 때문에? 그렇죠. 선암 때문에 그냥 이제 이 선암도 이제 이런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오늘 초반에 스타트를 끊어줬거든요. 얘가 스타트를 끊으면서 다른 이제 초전도체를 엮여 있는 종목들이 일제히 좀 따라가는 흐름들이 동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오늘 이제 신성델타테크도 주가 반등세가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되었다 이런 평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선암은 오늘 왜 그렇게 급등한 거예요? 그 선암이 오늘 되게 좀 세게 올랐는데 이 선암이 오른 게 이 초전도체 관련된 모멘텀으로만 세게 올라왔다기보다는
이제 그 정책 관련된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테슬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하이퍼루프 아시죠? 하이퍼루프 관련된 사업들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이걸 국책 과제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아직 현실화되려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이 모멘텀들 이제 이거 관련돼 가지고 예비 타당성 이제 10월에 이제 진행을 한다라는 소식이 오늘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소식이 나오면서 서남이 먼저 스타트를 좀 끊어줬고 그리고 나서 다른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좀 동반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늘 시장에서 뭐 이런 초전도체 모멘텀이 세게 부각됐다라기보다는 관련주를 좀 따라가는 흐름들. 우리가 보통 개인 투자들 테마를 좀 투자하시다 보면은 네. 관련주 따라서 투자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흐름들이 같이 진행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신성 델타테크가 올랐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여기 10위에 있는 서남이 상한가 마감하면서 네. 또 오늘 스타트를 잘 끊어줘서 그래서 초전도체에 대한 관심이 커졌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10가지 종목에 대한 내일장의 전망은 어떨지 한번 볼게요. 정석일 매니저는요,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 포스코DX, 신성 델타테크, 포스코퓨처엠 다운 의견 주셨고 나머지는 모두 업이에요. 이거 2차전지 갖고 있는 분들 너무 서운할 것 같은데 이거 어쩌죠? 맞아요. 좀 이게 저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네. 2차전지 자체를 뭐 아예 안 좋게 보거나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고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이제 이거를 업앤다운을 결정을 할 때 일단 내일 오를까 빠질까 이거를 맞아요. 좀 평가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일단은 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또 동반해서 약간의 반등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내일은 좀 한 차례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좀 다른 섹터들 내일은 또 다시 한번 시장이 순환을 하면서 올라올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의견을 제가 좀 다운으로 드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업 주셨고 오늘 로봇 AI주들의 반등 나왔는데 네. 그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신고가 찍었을 때 분명히 그때 매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두산도 그렇고요. 네. 그분들에게 탈출할 수 있는 기회는 올까요? 아니면 거기까지 못 갈까요?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네, 충분히 올 거라고 보고 있고 왜냐면은 그게 이제 지금 결국에는 9월 달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에 대한 모멘텀들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좀 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15일까지 일단은 기간 수요 조사를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간 수요 조사가 조만간 끝납니다. 네. 그럼 이거 관련돼 가지고 평가가 어땠는지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때 분명히 어느 정도 좀 반등세가 한번 연출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그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공개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아직은 좀 죽지 않았다 이런 좀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 두산 로보틱스 상장 전까지는 좀 계속 체크를 해볼 만한 종목 섹터라고 좀 보고 있고 어느 정도 신규로서 접근하기에는 좀 단기 반등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수익을 좀 보고 노려볼 만한 종목들도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업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수상한 종목, 베스트 종목으로 꼽은 거 무엇인지 공개해 주시죠. 네, 제가 이제 여기 10개 중에서 좀 제일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거는 바로 이제 하나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왠지 반도체에 꼽을 것만 가져왔어요. 네. 맞아요. 제가 반도체를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는데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사실 이제 후공정 관련된 모멘텀들에서 또 삼성전자 관련된 이 모멘텀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기존에 이제 그 HBM 관련주로 올랐던 종목들을 보게 되면 보통 이제 SK 하이닉스 향으로 좀 모멘텀이 엮여 있는 종목들이 많이 시세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아직은 삼성전자가 HBM을 좀 본격적으로 생산하지 않고 있지만 얼마 전에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샘플 테스트를 이제 완료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향으로 해가지고 이제 반도체 HBM3가 좀 공급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그러한 기대감이 이 하나 마이크론한테도 계속 전달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세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반도체 업황 전반에 대한 내용들인데 지금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분도 최근에 재고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런 모바일 향 특히나 제일 부진했던 데가 이 모바일 향인데 이 모바일 향에서도 가격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반도체 업황에 대한 바닥이 좀 확실하게 좀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신다면 충분히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전략을 세울까요? 제가 가격 전략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하나 마이크로 네. 목표 주가는 36,000원, 손절 네. 가격은 28,000원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가장 수상한 종목으로 하나 마이크론이 주인공이었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